네, 파트 3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은 셋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서 강의가 좀 많이, 특히 리스트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셋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앞에 강의 내용을 잘 들었다면은, 셋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셋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할 거고요. 네, 셋은 그럼 뭐냐? 값이 없는 딕셔너리와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즉 키만 있는 형태이고요. 딕셔너리와 마찬가지로 키 중복은 불가해요. 키는 중복이 불가하고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셋은. 그래서 셋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 셋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S1은 셋 하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비어있는 셋이 만들어지게 돼요. 비어있는 셋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그 딕셔너리에서도 중괄호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비어있는 셋은 이걸로 생성을 못해요. 비어있는 셋을 이걸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얘는 딕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이 돼요. 근데 원래 셋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셋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셋은 이렇게 중괄호로는 표현을 못하고 만약에 비어있지 않은 셋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치 리스트에다가 1, 2, 3만 넣었던 것처럼 중괄호 안에다가 1, 2, 3만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값이 없잖아요. 그냥 키만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럼 S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타입 S 하면 얘는 셋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의할 거 비어있는 셋은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되는 거고 비어있지 않은 셋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어, 셋이잖아요. 이게 1, 2, 3, 3, 4. 딕셔너리에서도 키가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하나로 합쳐졌었던 것처럼 얘는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나오게 되죠. 3이 이제 중복이 제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셋은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복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복 없이 나온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셋은 비어있는 셋은. 자, 셋으로 변환하는 이제 다른 데이터 타입 셋으로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셋 함수를 이용하면 리스트, 문자열, 튜플, 딕셔너리로부터 중복을 제거한 셋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얘 보면은 셋 한 다음에 이거 한마디로 셋 다음에 이렇게 시퀀스 형태의 자료용을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애플이라고 넣으면 어떻게 되냐? P가 중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얘를 이제 쪼개면은 A, P, P, L, E가 되는데 P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P가 중복이 제거되면 3번만 나와요. 근데 셋이 좀 또 하나 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셋은 그 순서가 중요한 자료 구조가 아니에요. 딕셔너리에서도 키가 순서가 되게 중요하지 않은 자료 구조인데 그런 것처럼 셋에서 이렇게 셋이라든지 그 딕셔너리에서 이 키는 어떤 특정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안 나오고 있죠. A, P, P, L로 나오는 게 아니라 A, E, P, L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넣게 되면 리스트들에 있는 값들 애플, 바나나, 체리 얘네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셋을 구성을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독이 두 번 나왔고요. 애플이 두 번 나왔는데 이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중복을 제거해서 셋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튜플도 넣어서 셋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A가 중복이 돼 있죠. 그래서 A가 중복이 사라지면서 A, C, B, D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사전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사전은 그냥 값이 없는 키만 가지고서 이제 셋을 만들어요. 이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사전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자, 그래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셋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멤버십 테스트 일반적으로 셋은 뭐 데이터를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S가 만약에 뭐 애플 바나나 체리 이렇게 되어 있는 셋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S에 애플이라고 이렇게 나는 값을 가져와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F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F에 있는 이제 사전에서 F의 키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 그럼 S가 인덱스 연산은 되냐? 오프셋을 이용해서 그러면 첫 번째 요소의 값이 뭐지 하고 가져올 수 있냐? 이것도 안 돼. 왜? 아까 말했듯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건 순서가 중요한 타입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0번째가 그러니까 0번 오프셋 이런 개념이 없어요, 셋은. 단순히 어떤 개념으로만 쓰냐 아니면은 F이라는 값이 이 셋에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S 전체에 있는 이제 셋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셋은 이렇게 인 연산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셋의 용도야. 그 데이터가 그 셋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1은 이 셋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예. 5는 이 셋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요. 이런 식의 형태로 사용이 일반적인 거죠. 이런 형태의 사용이. 자, 셋 관련 연산을 보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 산수 시간, 수학 시간에 이제 집합을 배울 때 했던 것처럼 집합은 교집합, 뭐 합집합, 차집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이썬에서 연산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교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1, 2, 3 한 다음에 요 AND 연산장을 이용하면은 요 두 개의 집합에 있는 교집합을 구해줘요. 그래서 2하고 3이죠. 또 이제 교집합 인터섹션이라고 하는데 그 인터섹션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1, 2, 3에 대한 이제 인터섹션을 구하는데 어떤 집합을 가지고 여기 2, 3, 4라는 집합을 가지고 이제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일단은 요 AND 연산자를 이용하는 게 더 좀 쓰기는 편해 보여요.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교집합 구하는 방법이에요. 합집합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버티컬바 오른쪽에 보면 엔터키 위쯤에 있는데 이 버티컬 바를 이용해서 이제 합집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하고 2, 3, 4의 합집합은 1, 2, 3, 4죠. 예. 이제 유니온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 차집합을 구하는 방법인데 차집합 다들 아시죠? 네, 차집합. 차집합은 이렇게 두 개의 집합 A하고 B가 있을 때 A에서 B를 빼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있는 원소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집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1, 2, 3, 2, 3, 4를 이제 빼면은 1, 2, 3에서 2, 3, 4 집합을 빼면은 1만 남죠. 2, 3이 이제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디퍼런스라고 하죠. 차집합을.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1, 3에 대해서 얘를 뺀 차집합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뭐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요. 대칭 차집합은 뭐냐 하면은 교집합 부분을 뺀 거예요. 네. A하고 B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게 이제 뭐 대칭 차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요. 그거를 여기 요 부분만 얘가 아닌 거죠. 얘는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차집합 대칭 차집합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구하는 거 교집합 부분을 뺀 거. 그러면은 그거는 뭘로 하느냐? 헷기호. 이렇게 자판에 6번쯤 그러니까 숫자 키 보면 6번에 있는 이 헷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칭 차집합이고요. 교집합 2, 3하고 요 2, 3을 뺀 걸 나머지를 합치면은 1하고 4가 있죠? 그게 이제 결과로 나오고 이제 시메트릭 디퍼런스라고 해서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셋 관련된 연산자들도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 부분 집합 판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뭐 문제 좀 풀어보고 요약하고 강의를 마칠게요. 자, 일단은 1, 2가 1, 2, 3의 서브셋이냐고 묻는 거예요. 요거는. 1하고 2가 있는데 얘가 is 서브셋이냐. 즉 부분 집합이냐고 묻는 거죠. 뭐에? 1, 2, 3의 부분 집합이냐고 묻는 거예요. true죠. 그죠? 근데 그럼 1, 2, 3이 1하고 2의
1하고 2의 서브셋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펄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1, 2, 3이 요 1, 2, 3이 요거의 서브셋이냐 하고 묻는데 아닌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슈퍼셋. 반대의 개념이죠. 이제 부분 집합의 반대의 개념이죠. 1, 2, 3이 얘 슈퍼셋이 될 수 있느냐. 즉, 요게 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을 바꾼 거죠. 그래서 true. 이거는 안 되죠. 1, 2가 들어있는 집합이 1, 2, 3이 있는 집합의 슈퍼셋이 될 수 있느냐? 아니죠. false죠. 자, 그러면 이제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제 크기 비교. 우리가 집합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부분 집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살짝 바꾸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부분 집합이면서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방향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을 부등호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 이제 부분 집합을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보면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 2가 요 안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즉 1, 2가 부분 집합이냐고 보는 거죠. 또는 같으냐 보는 거죠. true죠. 얘는 이렇게 해서 요거죠. 근데 1, 2, 3이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3이 하나 더 있잖아요. 펄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얘는 같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rue. 만약에 얘가 이런 식이었다면 펄스가 돼요. 1, 2, 1, 2. 요거는 펄스예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진부분 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펄스가 나와요. 그래서 요 부등호 기호가 있어서 처음에 집합에 부등호 기호가 있어서 난감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요 기호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사용자로부터 공백으로 구분된 단어들을 입력을 받아 공백으로 구분된 단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그냥 이거예요. 단어 이렇게 공백으로 구분된 단어를 이렇게 입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아서 중복된 단어를 제외한 단어의 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중복된 단어. 자, 이렇게 해서 F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애플이 이제 중복되잖아요. 이 중복된 단어를 제거하고 3번씩만 나오게끔 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작성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단어를 사용자로부터 공백으로 구분된 단어 입력받는 거는 무슨 함수 쓰면 되죠? 무슨 함수 쓰면 되냐면 input 함수 이용하라는 얘기고요. input 함수면 이제 input 함수로부터 공백으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구분하면 될까요? 얘는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메서드죠.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 뭘로 바꿔주면 중복이 제거가 될까요? 힌트를 주면 set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거를 집합으로 바꾸면 돼요. 이게 이제 힌트예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순서는 인풋을 받고요. 문자를 그 다음에 공백을 스플릿으로 한 다음에 스플릿으로 하면 뭐가 되죠? 얘가 리스트가 되죠? 이 리스트가 되고요. 이 리스트를 뭐 하면 돼요? 셋으로 바꿔주면 중복이 제거가 되겠죠. 이게 3번. 여기 힌트예요. 자, 그 다음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문자를 입력을 받아요. 두 개의 문자. 네, 두 번 받아야 되죠. 두 개의 문자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두 개의 문자를 입력받는다는 것은 인풋을 몇 번 쓰라는 말이에요. 두 번 써서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공통으로 두 문자를 좀 말이 이상하네요. 네, 두 문자열에서 공통으로 있는 문자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두 문자열에서 공통으로 있는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A, B, C, D가 있고 여기는 A, C, D가 있으면 공통으로 있는 문자는 얘, 그리고 B는 없죠? C하고 C 공통으로 있고 D 이렇게 공통으로 있죠? 이 문자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자,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하고 싶다 싶으면은 이번엔 뭘 이용하면 될까요? 얘는 콤마 점 조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합치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시퀀스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문자열로 구성된 시퀀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그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로부터 공백으로 구분된 단어를 입력받아 중복된 단어를 제외한 단어의 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한 줄을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백으로 구분하겠죠. 어떤 단어 띄우고 어떤 단어 띄우고 어떤 단어 띄우고. 그래서 이제 얘를 뭐예요? 스플릿을 하죠. 이 지금 입력받은 얘를 가지고 스플릿을 해서 그걸 이제 워드 리스트라는 곳에다가 변수에다 저장을 해요. 자, 스플릿 함수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어준 공백 문자로 이제 스플릿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바꿔주라고 했죠? set으로 바꿔주는 방법. 이 리스트 이제 시퀀스를 여기다가 set이라는 함수에다 넣어주면 이게 set으로 바뀌면서 중복이 된 게 제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것에 뭐야? 제한 단어의 수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길이를 재면은 이제 우리는 단어의 수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문자를 입력을 받아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입력을 받았어요. 이렇게 여기 두 개의 문자를 입력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문자 여기 오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네. 두 문자에서 공통으로 있는 문자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입력을 받죠. 문자를 두 개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교집합을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공통으로 있는 문자. 결국 교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의 문자들을 다 나눈 다음에 그 교집합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셋을 만들어야 돼요. str1을 시퀀스를 넣어주면 문자들이 다 쪼개지겠죠. 문자들로 쪼개지면 셋이 될 거예요. set2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는 두 집합에 있는 교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그 교집합을 이제 뭘로?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각각 한번 실제로 코드도 한번 여기다 작성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was 자, 이렇게 하면 공백으로 구분해서 여러 단어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A, B 여기는 그냥 A, B, C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워드 리스트는 이제 워드 자체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냥 하나의 통의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워드 리스트 워드 스플릿을 하게 되면 이제 워드 리스트는 공백으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공백으로 구분해서 다 쪼개버렸어요. 워드 셋을 구해보죠. 셋에다가 리스트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워드 셋은 여기 보면 A가 한 번 나오고요. B 한 번 나오고 D 한 번 나오고 C도 한 번 나오죠. 예, 딱 중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는 거죠. 요거에 워드 셋을 하면은 중복을 제거해서 단어가 몇 개 있는지 4개죠. 총 4개의 단어가 있었죠. 그죠?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문자를 입력을 받아요. str1은 input 첫 번째 문자를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입력을 막 받아볼게요. 마음대로 이렇게 막 넣었어요. 그 다음에 str2에는 input 두 번째 문자예요. 이렇게 입력을 받고 또 넣었어요. 마음대로. 그러면 set1에는 첫 번째 있는 문자를 가지고 set을 만들어요. 첫 번째 문자. 그 다음에 set2로는 두 번째 있는 문자를 가지고 set을 만들어요. 그러면 set1하고 set2를 보면은 중복이 제거되면서 막 A 한 번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이 중복이 제거가 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문자가 뭐가 있는지를 커먼에다가 저장을 하면 커먼에는 이렇게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문자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print.joi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네, 한번 코드까지 작성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set은 딕셔너리에서 값이 없이 키만 제공되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수학에서는 집합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set은 중복된 값의 데이터 그래서 저장이 되지 않죠. 그리고 set의 항목으로 저장될 수 있는 값은 불변 타입의 값이다. 자, 이 말 한 번만 또 좀 얘기를 할게요. set에 저장을 할 때 우리가 A에다가 set을 만들어요. set을 하나 만들죠. 1, 2, 3, 4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이제 불변 타입들이에요. 어떤 숫자 값들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1, 2, 3, 4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이 리스트는 어떤 거예요? 변할 수 있는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멤버로. 그래서 set의 항목으로 저장될 수 있는 값은 불변 타입의 값만 가능하지 변경 가능한 타입은 set의 항목으로 저장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거 꼭 아시고 계시고요. 비어있는 set은 set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하고 하나 이상의 set은 중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항목의 값을 넣어서 생성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set 함수는 다른 시퀀스 구조의 타입을 set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set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연산자하고 메소드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죠. 특히 크기 비교 연산자는 서브셋, 슈퍼셋을 판별하는 연산자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 그리고 튜플, 딕셔너리, 셋과 같은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고급 자료형을 이제 다루어 봤고요. 이제 복합적인 데이터이죠. 이제 하나 원작 값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값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이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무언가 그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다루기 위한 여러 연산자, 메소드, 함수가 제공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모두 이제 제공되는 모든 함수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모든 기능들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뭐 리스트에서 합계를 구하는 거 같은 기능이 필요한데 그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는 그런 습관도 길러야 돼요. 프로그래밍 하려면. 그래서 꼭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이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찾아보고 그게 있으면 그걸 이제 적용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